그림이 이렇게 돼서 t가 어디 있지? a가 t 플러스 1이고 b가 t네 여기가. 너가 t 플러스 1 콤마 ln t 플러스 너가 t 콤마 ln t 너가 t 플러스 1 콤마 ln t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는데 삼각형의 넓이끼리 빼겠대. 삼각형 넓이 진짜 구해서 서로 빼줘도 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너랑 넓이가 같기 때문에 서로 뺀 넓이는 이 부분인 것 같아.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너의 넓이 서로 뺀 거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밑변 높이는 너 빼기 너 ln t 플러스 1 마이너스 ln t가 서로 나누는 값이죠. ln 1 더하기 t분의 1입니다. 짠. 자, 요게 바로 누구냐면 s 마이너스 t예요. 요거다 t를 곱하는 거죠. 곱하기 t를 한다는 거는 나누기 t분의 1을 한다는 얘기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요 자리가 0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 부분의 구조 자체가 이미 맞춰져 있죠. 너가 정확히 1로 간다고 그랬지? 답은 2분의 1이라서 3이 되겠네요. 35번 35번을 다 쪼개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답지 풀이를 보신 분이라면 요 2의 x에다가 각각 1을 한 개씩 쭉쭉쭉 빼준 다음에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서 각각을 수렴하는 극한으로 바꿔서 이렇게 풀었다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냐면 리미트 분자 분모를 처음부터 x로 나눠 줄게요. 이런 식으로 2의 x 2의 제곱에 x 2의 3승의 x 쪼로록 2의 n승의 x승까지.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이 분자에 있는 요만큼을 새로운 함수 gx라고 부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0분의 0꼴의 극한은 가급적이면 미분 계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단 그 함수를 내가 미분하는 것이 수월할 때, 그 함수가 미분하기가 거지 같은 함수일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때에 따라 다릅니다. 얘는 그냥 미분을 할 수가 있죠. 지수함수 미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자, 그럼 분모는 어디로 다가가게 되냐면 x분의 gx인데 x가 0으로 가니까 g' 0으로 다가갑니다. 즉 g' 0분의 30. 여러분이 계산해야 할 것은 요거예요. gx 미분하시면 g'x는 2의 x는 그대로 나오고요. 더하기.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요거를 미분을 할 때 얘가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a의 x승의 미분은 어떤 식이었냐면 ln a를 앞에 곱하고 뒤에 자기 자신을 다시 곱합니다. 즉 너는 ln 2의 제곱 곱하기 자기 자신인 2의 2x승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가 얼마야? 2잖아. 그지? 자, 2x일 때 2가 튀어나왔으니까 3x일 때는 3이 튀어나올 것이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갔다가 0을 대입하시면 g'0이라는 것은 모든 2의 x, 2의 2x 이런 것들이 다 1로 바뀌게 되면서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n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나? 2분의 n 플러스 1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게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즉 nn 플러스 1분의 6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걔를 다시 1부터 n까지 시그마하고 무한히 보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급수 파트에서 했죠? 해줘? 이렇게 나와. 분의 60인데 n이 1부터 무한히 요거 하는 거예요. 너는 60으로 묶으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에서 n이 무한히 요거였죠? 없어졌죠? 답은 60이 나온다. 45번
다음 함수에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a, b 미지수를 이제 구해달라고 했고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대.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니까 수투에서 미분 가능성하고 똑같습니다. 연속성과 좌우 미분계수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위아래식이 미분이 어렵지 않은 함수니까 위아래식을 미분을 해서 하셔도 되고 위아래식이 미분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자 미분이 잘 안 되면 무조건 뭘 한다? 우리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어낸다. 이게 근본이에요. 원래는 너네가 위아래 대입하고 위아래 미분해서 대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가끔 씨발 얘는 미분을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무조건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면 풀려요.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fx는 이쪽이 x 더하기 ln ax 이쪽이 b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승.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계가 1일 때죠. 1일 때. 1에서 경계가 형성되고 있고 즉 위아래다가 일단 1을 넣습니다. 위아래다 1을 넣었더니 1 더하기 ln a는 b 곱하기 2의 0승이라서 b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식 한 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위아래식이 미분이 되는지를 봤더니 미분하기가 어렵지 않죠. 특히나 ln a 더하기 x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쪼갠다고 그랬냐면 ln a 더하기 ln x로 쪼개서 미분을 했을 때 ln a라는 부분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즉 ln ax의 도함수는 늘 x분의 1이에요. a 값과 무관하게. 얘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x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2분의 b 곱하기 2의 x승으로 바꿀 수 있고 실수배니까 너를 미분해도 여전히 넣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1을 대입을 할게요. 위에 거 1 대입하시면 2고요. 밑에 1 대입하시면 b 나오죠? 끝. 마지막 60번. 제발 부탁인데 오늘 공식을 0단어 외우듯이 좀 달달 외워주세요. 제발 부탁이야. 수학을 쬐끔 하는 애들 중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지라를 합니다.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죠. 제발. 매번 증명해서 유도해서 할 거 아니면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도함수를 못 외우면 이 뒷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돼요. 이 함수를 미분을 못하면 아예 진행이 안 돼.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크게 세 가지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할 줄 알 것. 삼각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줄 알 것.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줄 알 것. 그 중에서 도함수, 미분을 할 줄 알면 뒤 이어서는 할 수는 있어요. 위에 두 개를 못해도. 단원별로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자고. 내가 다 못하겠으면 밑에 거라도 제발 외워오라고. 도함수 제발. 제발. 안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60번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60번? 볼게요. 도형이라서 또 귀찮아서 안 풀었죠. 자, 준우는 분명히 그랬을 거야. 이거 귀찮은데 별표 치고 선생님 존나 귀찮게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안 풀었을 게 뻔합니다. 자, 니 같고요. 슉, 이거야. 이렇게. 근데 ln x 플러스 1이고 우리가 p라는 점이 원점에 다가갑니다. 요 점의 좌표를 t, ln t 플러스 1로 잡을게요. 그리고 t라는 것은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삼각형 OPQ 분의 OPR이죠. OPQ 분의 OPR이네. 자, 삼각형의 넓이의 b에 대한 얘기인데 삼각형의 넓이 b는 사실은 삼각형을 직접 구해서 넓이끼리 나눠서 풀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주로 90%, 95% 이상은 삼각형의 넓이 b는 써놓으세요. 삼각형의 넓이 b는 반드시 뭘 관찰을 하냐면 공통이 되는 요소를 관찰합니다. 공통 요소를 관찰하는 데 있어요. 공통이라 함은 너네 넓이 공식에서
뭐 밑변 곱하기 높이라든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든지 어떨 때는 사인 값이 같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2분의 1 AB 중에서 A가 같을 때도 있고요. 밑변 높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하나는 요거를 공통된 선분으로 보는 방식도 가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얘는 너 곱하기 너로 보고 얘는 너 곱하기 너로 보는 거야. 당연히 어느 방식이 편하겠니? 후자가 편하죠. 그지? 왜? 얘랑 얘만 비교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삼각형 문제에서 나온 거는 OPQ분의 OPR 얘분의 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 곱하기 너분의 너 곱하기 너인데 얘네끼리는 같기 때문에 약분이 됐을 거라고. 사실은 PQ분의 OR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에서는 PQ분의 OR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요거. 극한을 T를 0으로 보낼 때.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비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자, 그럼 이제 PQ는 표현이 됐고, OR도. 얘는 뭐야? 얘랑 길이가 같네. 얘는 뭐야? 너 T랑 이걸로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루트. T제곱. 더하기. ln. T 플러스 1. 제곱. 나누기. ln. T 플러스 1.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자, 0을 넣어봤어. 0으로 가지? 0을 넣어봤어. 0으로 가네? 0분의 0꼴이네.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이에요. 분자분모를 T로 나누셔도 되고 ln T 플러스 1로 나누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T로 나눌게요. 자, 분자분모를 T로 나눠주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T분의 ln T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고 루트 1 더하기 T분의 ln T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아요? 즉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구하셔야 하는 거는 요거만 구할 줄 알면 된다는 거야. 요거. 근데 이 극한값은 우리가 1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얘도 1로 가고 이 부분도 1로 가고 1분의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로 가는구나. 이렇게 푼다고. 돼요? 됐어? 넘어갑니다. 자, 그 목요일날 클리닉 오실 때 제발 와서 그 수투 숙제 있다는 거 하지 마시고 미적분을 조졌으면 와서 미적분 공부 좀 하시고 미적분을 물어보든지 좀 그 수투 숙제는 제발 집에서 좀 하시고 응? 와서는 좀 질문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에요. 응? 미적분 초반이 어렵잖아. 중반은 더 어려워. 적분이 쉬울 것 같잖아. 적분은 더 어려워. 증가함수라고 난이도가. 지금이 여러분이 남은 미적분 중에 제일 쉬운 날이에요. 바짝 해야 된다고. 지금 이걸 안 해놓으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자. 수원은 안 그래. 수원은 지수로고 조졌어? 삼각함수부터 열심히 하자. 삼각함수 조졌어? 수열부터 열심히 하자. 이게 된다고. 미적분은 중간부 조졌어? 그러면 수능 내후년에 보자. 이런 느낌이 된다고.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혹시나 또 각변환, 선생님 각변환 어떻게 했죠? 이지랄 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각변환 밑에 다 써놨습니다. 자, 본인이 각변환이 잘 안 된다. 끝나고 좀 남으세요. 자, 끝나고 좀 남으시고 넘어가서 4페이지를 봅니다. 4페이지 일단 공식 쭉 써있는 거 보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인데 자, 보시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 공식 몇 개 있냐면 괄호 1번에 하나 같은 두 개죠. 괄호 2번도 하나 같은 두 개예요. 괄호 1번에 2개, 2번에 2개, 3번에 2개, 6개 있죠. 밑에 배각 공식 7개, 8개, 9개, 반각 공식. 모르면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면 좋은 거. 그러면 11개, 밑에 삼각함수 극한 하나, 2개, 3개, 14개죠. 각각의 도함수 16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오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어렵다. 자, 그럼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4번 네모칩니다. 자, 죽어도 이거는 알고 간다. 이거는 외워온다.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 이해는 내가 시켜드리려고 노력은 해. 증명이랑 다 해줘.
씨발 이렇게 돼서 막 아름답게 증명을 해드려요. 어차피 니네가 증명은 안 해요. 증명을 해주는 이유는 늘 뭐냐면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데 수월하라고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앞에 거에서 연상을 해서 좀 끌어올 수 있으라고 알려주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굴 반드시 외운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탄젠트 미분하면 SEC 제곱 X입니다. 옆에 나와 있죠, 오른편에. 오른편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 밑에 시컨트랑 코시컨트랑 코탄젠트까지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오늘은 안 외우셔도 돼요. 탄젠트 정도 도함수까지는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자. 코사인 분의 1입니다. 삼각함수. 의 미분이에요. 잘 봐. 지난 시간에 논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면 지수로그 함수는 제일 먼저 내가 뭐부터 정의했어? 무슨 개념을 새롭게 소개를 했어요? 자연상수 2라는 거를 처음에 딱 소개를 했어. 야, 자연상수 2는 뭐 이렇게 생긴 극한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 식변형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그거에 대한 계산들을 막 했어. 그거에서 뭘 알려드렸냐면 x분의 ln x 플러스 1과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의 각각의 극한이 1이 된다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식변형까지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다? 아, 그래서 lnx의 도함수는 이렇게 되고 자연상수 2의 x승의 도함수는 이렇게 돼. 그 결론을 외워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과정을 할 줄 알면 좋아. 당연히. 누군가는 여기서 과정을 할 줄 알고 누군가는 과정을 모르고 결론만 할 줄 알고 누군가는 결론도 안 외운다고. 안 외우기만 해봐. 자. 여러분이 이 미분한 결과를 안 외우겠다는 거는 수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너네가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을 모르고 수업을 듣겠다는 거 똑같아.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진행이 되겠니? 중반부부터? 그때부터 내가 다 설명해 줄 것 같아? 이거의 도함수는 뭐였잖아?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 아니잖아. 그냥 무지성으로 미분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때부터 수업의 템포를 전혀 못 따라간다니까? 이거를 안 외우면?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자. 첫 번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공식을 소개를 해드려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별거는 아니고 우리가 각각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각도에 대한 어떤 삼각함수의 값을 알 때 그 각도끼리 서로 더한 것과 각도끼리 서로 뺀 것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려요. 걔를 할 줄 알면 이제 걔를 이용을 해서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또 알려주고 그 둘을 가지고 도함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증명이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할 만합니다. 자, 참고로 삼각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증명은 3학년 1학기 내신에 서술형이 있는 중동고등학교 같은 뭐 그런 학교에서는 증명으로도 잘 냈어요. 그때 한 얼마 됐지? 한 6년 전인가? 서술형으로 중동고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사인함수의 도함수인가? 코사인함수의 도함수를 도함수의 정의를 입각해서 증명하시오. 정말로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내가 수업 때 오늘 해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출제가 됐었는데, 자, 먼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알파, 베타 두 각도가 있을 때 둘을 서로 더한 것 혹은 서로 뺀 것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얘기야. 선생님이 딱 하나만 증명을 해드리면 나머지는 그거에서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게 줄줄줄줄 나오는 원리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얘를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로 나도 극 이과 성향이기 때문에 암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암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얘를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공식만 아시면 여기서 오늘 덧셈 정리 나머지 공식들은 다 이끌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얘만이라도 외웁니다. 자, 일단 공식 써볼게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다 써있어. 베타, 아유, 거꾸로 썼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보통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암기는 유치하게 하죠. 사, 코, 사. 그래서 작년 여름방학 때도 이걸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붕어 쌈 한 코를 사줬습니다. 붕어 쌈 한 코를 사주면
애들이 이거를 그래도 잘 기억을 하더라고. 여러분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사코코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봐봐. 간단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너가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A, B라고 할게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잘 봐. 지금 요 어떤 삼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각도가 알파인 거, 각도가 베타인 거. 양쪽의 변의 길이를 AB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높이를 A, 아니지? 이 높이를 베타 기준에선 B 코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어. 그지? 이렇게. 근데 요 삼각형 기준에서는 A 코사인 알파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하고 S1을 너 곱하기 사이각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럼 너는 A 곱하기 이쪽에는 너 대신에 요걸 사용합니다. B 코사인 B 베타 곱하기 사인 사이각 알파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 길이가 A, 요 길이는 요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B 코사인 베타 둘이 곱하고 사이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했습니다. 자, 너는 어떻게 되겠니? B랑 이번에는 A 코사인 알파를 써서 사이각은 베타죠.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자, 둘을 더한 값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한 번에 구한 거 있지? 즉 2분의 1. 2분의 1을 팔아먹었네? 이럴 수가. 뭐 다 같이 팔아먹으면 상관이 없긴 한데 이렇게 AB 사인 두 각도의 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가장 쉬운 증명이에요. 자, 날라가죠? 다 날라가요. 정확히 뭐가 나?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너네가 증명까지 만약에 기억을 하고 싶다. 아, 삼각형에서 넓이 두 개 합으로 어떻게 했는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옆에 보면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아무튼 이게 가장 쉬운 증명이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증명? 몰라도 됩니다. 이거 증명하라고 고3 100명 데려다 놓으면 내가 봤을 때 한두 명 증명할까 말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1등급도 보통은 몰라요. 증명 자체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요 공식 일단 외우시고 여기서 왔다 정도만 아시면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들어가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너네가 덧셈 정리를 다 따로따로 증명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만듭니다. 예컨대 알파 빼기 베타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베타라는 각도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쟤는 알파 빼기 베타가 아니야.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야. 이렇게 볼 수 있지. 각도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갔어.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와 같기 때문에 그대로가 되는 반면에 이 부분은 어떻게 했어?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아, 저기 뿔마는 여기 똑같이 뿔마구나.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질문. 너네가 이거를 하고 싶어. 아이 뭐야 이거. 얘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 뭘 이용해서? 뭔 소리야? 아니, 뭘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어? 저거를 제곱해서 1에서 빼서 루트를 씌우는 건 너무나 번거로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각변환을 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코사인 세타였던 건 기억나니? 이렇게 되거든? 2, 4분면에는 사인값 양수라서. 즉 너네가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딱 더해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해볼게. 자, 알파 대신에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들어갔죠? 그러면 알파 대신에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얘는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 알파로 바뀝니다. 요거 이해가? 자, 얘는 그대로 아니지? 얘도 뭘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뀌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지, 그지? 그래서 이 자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통 외우냐면 코코마사사 이렇게 외워요. 진짜 이렇게 외웠어. 자, 마이너스 붙으면 거꾸로 플러스가 되겠죠. 왜 거꾸로 플러스가 될까? 누구만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지? 얘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외워야 돼. 덧셈 정리까지는 외우는 게 그래도 상식적이야. 자,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하겠니? 얘네끼리 서로 나눠서 식을 정리하겠지. 그것에 대한 증명은 굳이 안 한다고. 되게 복잡해요. 되게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나누면 돼. 사코코사 나누기 코코마사사 해가지고 식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얘를 외워주세요. 자, 탄젠트. 탄젠트는 나름 대칭성이 있어서 외우기가 나름 괜찮아. 대칭성? 자, 얘는 분자가 합이에요. 분모는 곱입니다. 근데 요 곱을 1에서 빼셔야 됩니다. 요렇게.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요 자리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요 자리는 플러스가 돼요. 왜 그럴까?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가 된 거잖아. 마이너스 베타가 됐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지?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가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덧셈 정리. 자, 덧셈 정리에서 알파와 베타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배각 공식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이 배각 공식이 아주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고, 얘는 나중에 적분 파트 같은 거 할 때도 배각 공식 이용해서 뭐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자, 배각 공식은 그렇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식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가 되면 너도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즉 사인 2알파는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뭔 소리야?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코사인 2알파는 어떻게 되겠어? 코코마사사잖아.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보니까 뭐가 하고 싶은 게 생기겠죠?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꾸거나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거나, 즉 코사인 배각 공식은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다 알라는 게 내가 무지성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 막 3.14, 1592, 6535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나름의 그 흐름이 있잖아. 여기서 처음에 플러스 하나 딱 증명해놓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로 바뀌지? 각변하면 요거 되지? 나누면 요거 되지? 얘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직접 나누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외웠다 치고 배각은 똑같이 알파, 베타 같은 거니까 요거 되고 그럼 요거 되고 여기까지는 잘 된다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1 마이너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치? 자,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지. 탄젠트는 어떻게 되겠니? 얘네가 서로 같으니까 2 탄젠트 알파가 돼요. 맞아?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배각 공식이야. 자, 여기서 그 밑에 잠깐 보시면 반각 공식이라고 나옵니다. 반각의 공식. 중간쯤에 있죠. 자, 반각 공식은 정식 교육 과정에선 사실은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예전엔 다 배웠는데 지금은 현재는 빠져 있고요. 그 대신 반각 공식을 이용하는 뭐 내신 정도 문제에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수능에는 딱히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지만 알고 있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건 어디서 이 반각 공식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얘네에서 등장해요. 이렇게. 얘네를 이용해서 반각 공식이라는 걸 만든 거라고. 무슨 말이냐? 잘 봐. 코사인 제곱 알파 입장에서는 주체가 코사인 2알파가 아니라 코사인 제곱 알파로 가면 너는 1 넘어가고 2 나누면 2분의 코사인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니? 1 넘기고 2로 나눴어요. 자, 그럼 알파라는 각도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넣어도 되잖아. 그럼 여기 2분의 알파라고 쓰고 여기가 그 대신 그냥 알파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얘가? 요게 반각 공식이라고, 별게 아니라. 코사인 각도가 절반이 되면 제곱을 했을 때 이런 관계에 있다고. 즉 반각 공식을 여러분이 딱히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코사인 배각 공식에서 만들어진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됐어요? 오늘 외울 거 되게 많다고 했죠. 공식 다 써서 막 손바닥에 써서 외우세요. 자, 공식 쓰는 거 다음 시간에 시험 한번 봐야겠다. 내 맘이야.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요 탄젠트도 반각 공식이 있긴 한데 탄젠트 반각 공식까지는 뭐 잘 안 쓰입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 크게 3가지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를 한 거예요. 요거 문제를 좀 풀까? 아니면 삼각함수 극한을 좀 더 설명을 해줄까? 까먹기 전에 문제 한번 풀까요? 문제 좀 풉시다. 문제 8문제밖에 안 되니까. 얼른 해볼게요. 자, 1번. 개 쉽죠? 공식만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 한번 해보세요. 공식 옆에 있으니까 펼쳐놓고, 이거 공식을 따로 인쇄해서 줄 걸 그랬나? 뭐 얘 거리면 어떻게 늦었는데? 뭐 얘야? 앞에다 써줘? 앞에 보면서 하세요. 앞에 펼쳐가면서 하세요. 굉장히 간단하죠? 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사실은 이것도 조금 센스 있으면 이거를 다 쓰진 않는다고. 다 쓸 필요가 없다고. 왜? 하나는 서로 더한 거고 하나는 서로 뺀 거니까 당연히 뒷부분이 더하면 날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앞부분만 2배 돼서 남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상식적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코코사라고 그랬어. 2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즉 2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끝났네. 자, 봐. 이렇게 된다는 거야. 2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이렇게 된다고. 원래는 뭐야? 여기는 사코코사인데 플러스고 여기는 사코코사인데 마이너스죠. 플러스고 마이너스인 뒷부분이 날아가고 앞에 부분만 2배를 해서 쓴 거예요. 그냥 코사인 세타 나옵니다. 답은 3번에 있네요. 넘어가서 2번도 한번 해볼까? (2번) 같은 거 풀 때 이제 조금 약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번을 풀 때 여러분이 사인의 덧셈 정리를 쓸 것인지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쓸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각에 대한 판단은 내가 사인 함수로 하는지 코사인 함수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누구로 해? 코사인 함수로 하죠. 왜 코사인 함수로 하죠? 사인 함수가 아니라? 사인 값은 0부터 파이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게 2개가 존재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예컨대 2분의 1이 나왔어.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0부터 파이 사이에서 그 값이 6분의 파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값이 6분의 5파이를 말하는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번거롭다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가지고 코사인 값을 정하면 코사인 함수는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값이 정해지면 각이 유일하게 정해집니다. 내가 방금 얘기한 거를 떠올리지 못했으면 위에다 써놓으세요. 각에 대한 판단은 코사인으로 한다. 자주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해볼게. 보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코코마사스 한다고 그랬지. 코코마사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거 할 거야. 근데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이고요. 너가 루트 5분의 1.
그리고 예각인 걸로 봐서는 코사인도 양수라서 루트 5분의 2가 되겠지, 그지? 다시 너가 루트 10분의 3이니까 너는 루트 10분의 1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요거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해보니 5루트 2분의 5가 나와요. 약분이 되면서 루트 2분의 1 나옵니다. 맞나요? 요게 나왔을 거라고. 즉 코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는 0부터 파이 사이에, 왜냐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라서 그래요. 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죠. 답은 4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요 이해가요? 각은 무조건 코사인으로 판단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 일단 별표. 이쪽에 대표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위에다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써놓을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지금 양수 K고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요걸 한번 봐봐. 자, 기울기 M1짜리가 하나 있고, 기울기 M2짜리 하나가 있대. 두 직선에 대해서 각각의 기울기를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를 적당히 평행 이동을 시켜서 X축 위로 한번 데려올게요. 요 교점을. 요렇게. 굳이 요렇게 하는 이유는 판단이 좀 용이해서 그래. 자, 그럼 요만큼의 각도를 세타1이라고 부르고, 요만큼의 각도를 세타2라고 부르겠습니다. 요렇게 부르고 나면 이 사이각도 같은 경우에는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겠죠.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M2가 M1보다 각도가 더 클 때 이렇게 표현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물어볼 때는 항상 뭘 물어보냐면 둘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데 일단은 이렇게 써보시면 자, 요 각도에 대한 각을 물어볼 때도 있지만 보통은 너를 이제 가진 탄젠트 값을 물어봐요. 탄젠트 세타2 마이너스 세타1 얘를 물어본다고. 탄젠트 덧셈 정리해서 서로 뺀 것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각각이 세타1이고 세타2면 너가 탄젠트 세타1이고 너가 정의상 탄젠트 세타2예요. 맞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덧셈 정리 이용해서 쓴다고. 즉 1 더하기 탄젠트끼리 곱해야 되는데 그게 M1, M2가 됩니다. 분의 탄젠트끼리 빼야 되는데 그게 M2-M1이 나와요. 여기서 예각을 만약에 얘가 예각이라고 한다면 너네가 각도가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여기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얘를 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지? 각도는 보기 나름이잖아. 근데 항상 예각을 물어봐요. 보통. 물론 또라이 같은 선생님 둔각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예각을 물어보면 절대값을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의 탄젠트 값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자, 요걸 가지고 3번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요 공식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에 우리 개념에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4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만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를 외우긴 외우셔야 돼요. 얘는 잘 나옵니다. 자, 이건 약간 사족인데, 미적분에서 도형이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원래는 급수가 나오고 오늘 이제 배운 것 중에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도극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자, 요거 두 가지가 항상 고정적으로 나왔어요. 8문제 중에 2문제, 많게는 2문제, 어떨 땐 1문제, 보통은 거의 2문제가 나왔어. 8개 중에 2개가 고정으로 나왔다고. 개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 6월에 이제 삼도극을 딱 예시로 들면서 앞으로 이런 킬러 문항은 뭐 내지 않겠습니다. 수능을 쉽게 내겠습니다. 지랄하더니 이걸 딱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삼도극 나올 줄 알고 존나 공부했는데 안 나온다고? 열받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지? 미아핑 존나 찍혀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결국엔 뭐가 나오냐면 삼각함수 미분이 나오고 요 뒷부분에 음함수 미분 파트가 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하게 나오는 게 바로 덧셈 정리가 나옵니다. 덧셈 정리. 자, 아주 중요해요. 덧셈 정리를 도형에 활용한 얘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3개 중에서 미분만 할 줄 알면 돼. 그거는 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에 대한 이야기고 너네가 내년 이 시점으로 본다면
덧셈 정리를 아주 잘해야 된다고, 사실. 도형에 활용하는 걸 아주 잘해야 돼요. 기왕 지금부터 잘하면 아주 좋겠지, 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봐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보다. 예전엔 덧셈 정리 안 중요했어. 왜냐면 수능이 안 나왔거든. 급수랑 삼도국 나오면서 덧셈 정리는 후순위로 밀렸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빠지면서 나올 수 있는 도형의 풀이 줄어들었어요. 도형을 안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덧셈 정리가 아주 높은 확률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이고, 식을 써보시면 4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값이 1인 거지. 1는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1 더하기 둘의 기울기를 곱하는 거야. 넘어서 나눠주시면 3분의 1 곱하기 넘어서 나눠주시면 2분의 k입니다. 맞아요? 분의 절대값 3분의 1 빼기 2분의 k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k는 양수. 끝.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4번 조금 어려울 텐데 한번 해보세요. 방금 푼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풀어보세요. 근데 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별건 아닌데 애들이 생각보다 좀 힘들어하더라고. 빨리 와. 서원이도 월요일날 여기서 들었어. 빨리 와. 아, 그게 싫으면 자지 마. 빨리 와. 약간 그 의자 n-1개고 사람 n명이고 돌아가면서 의자 뺏는 놀이처럼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앉을 겁니다. 자면 일로 오는 거예요. 누가 윤민식의 의자를 뺏을 것인가. 잘 자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공식은 아직은 못 외웠을 수도 있어요. 이 둘의 기울기를 보는 건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관계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정삼각형이니까 어떤 관계 있겠어 당연히? 여기가 60도겠지? 방금 내가 저기서 풀어준 거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두 직선이 이번에는 아까는 4분의 파이였으니까 45도를 이루는데 기울기 하나를 주고 하나는 몰라 이런 상황이었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기울기 하나 주고 하나는 몰라 이런 상황이라고. 관점을 둘이 이루는 각도가 서로 이제 각도의 차이를 가지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에다가 다른 하나를 뭐 더하는 방식으로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조금 더 편하긴 한데 늘 요 기울기를 탄젠트로 표현하려면 각도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기준이에요. 항상. 자, 해보겠습니다. 방금 푼 방식대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요 M1, M2를 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60도니까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루트 3. 너는 1 마이너스 4분의 1 M 2가 나오겠지, 그지? 아니, 더해주면 더하기. 그리고 위에를 서로 빼겠죠. 자, 원래는 M1에서 M2를 빼겠지, 그지? 양수에서 음수를 빼야 되는 거잖아. M1 빼기 M2. 뭐야? 근데 M1이 4분의 1이잖아. 다 했네. 이거 하면 돼. 뭐 M2가 뭐가 나와? 산수. 그 다음에는. 해줄까?
안 해줘도 되죠? 싫어. 아, 어려워요, 이 지랄. 진짜 계열받네. 자, 쉽기만 해봐라. 일단은 분자분모의 4를 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너는 그럼 넘길까? 4 루트 3 루트 3 M2 아니 이거 씨발 어려워요 하면 좋지 않은데 어떡하지 이거? 넘어가고 너는 나누고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아니 안해 아니 답 더 거지같이 나와요. 원래 답이 이렇게 더러. 넘어갑니다. 넘어가자. 으이차. 증명은 해드렸으니까 공식만 잘 외우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기본적인 거의 대표 유형들이고 거의.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양수 t에 대해서 이번에는 x제곱 위에 두 점이 있는데 각각의 접선이 있고 그때 L1, L2가 이루는 밑줄 예각의 크기. 여전히 5번도 뭐야?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익각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맨날 예각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탄젠트 값이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t 값의 합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어쨌거나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탄젠트 덧셈 정리, 그 중에서도 각도끼리 뺀 것을 가지고 풀어 나갔는데 그때의 탄젠트 값을 기울기 M1, M2로 바꿀 수 있었죠. 그죠? 즉 t에서의 기울기가 있고 t에서의 기울기는 2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t에서의 기울기는 4t가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지금 t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도 둘 다 양수이고 m1보다는 m2가 더 큰 상태입니다. 자, 이때 m1과 m2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고 탄젠트 값이 3분의 1이니까 덧셈 정리 쓸게요. 3분의 1은 1 더하기 둘이 곱한 거 8 t의 제곱 분의 둘이 서로 뺀 거 절대값을 씌우는 건데 어차피 빼면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이 식을 만족하는 t값에 대한 2차식이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요? 모든 t값의 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무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겠죠. 넘어가도 돼. 자, 6번 봅시다. 6번 한번 해볼까요? 6번이 딱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의 모든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딱 교과서에 있어요. 맨날 여기서 막 뭘 바라봐. 막 누가 서가지고 뭐 그림도 보고 뭐 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봐요. 해봐. 세타를 다른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너네가 탄젠트 값을 알 수 있는 다른 각도들을 이용해서 세타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세타를 표현하면 될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밑변과 높이, 작은 삼각형도 그렇고 큰 삼각형도 그렇고 각각 밑변과 높이를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접근을 누구를 이용해서 할 것 같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탄젠트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아주 상식적이라고.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여러분이 뭐 뭔가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도 알고 요 변의 길이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수 원의 방식으로 푸셔도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자, 굳이 구하려면 너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죠. 세변의 길이 나온다는 거는 삼각형이 유일하게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린 뭘 쓸 수 있어? 코사인 공식을 쓸 수 있다고. 그럼 당연히 세타가 나온다고. 제곱해서 1에서 빼서 루트 씌우면 뭐 사인이 나온다지. 뭐 코사인도 나오고 탄젠트도 나오고 그지? 근데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미적분에서는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빼자로 갈 수가 있다고. 자, 그러니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유리하니? 너네가 삼각함수 활용을 할 때도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고3 때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아무튼 할 수 있어 나중에. 자, 알파 빼기 베타야. 근데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베타가 정해지거든. 탄젠트 알파는 3분의 2고 탄젠트 베타는 3분의 0.5라서 6분의 1입니다. 맞아요? 둘이 서로 뺀 값에 대한 탄젠트 값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더하기 둘이 곱한 거였죠? 곱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1 나오나요? 분의 둘이 서로 뺀 거죠? 2분의 1 나오나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6분의 4 빼기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분모 18 곱해서 계산하시면 끝. 맞나? 그럼 20분의 9 나오나요? 그죠? 답 2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7번도 한번 해볼까요? 7번, 8번, 3시. 자,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상황은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이 알파 빼기 베타라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래요. 이게 수원 문제일 때와 미적분 문제일 때 여러분이 접근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수원 문제였더라면 여러분은 이 도형에서 도대체 알파 빼기 베타라는 각도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를 열심히 찾는다고. 근데 미적분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럼 혹시 내가 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과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혹시 각각 구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덧셈 정리에다 갖다 때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다고. 보통은 여러분이 수원이 익숙하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라는 각도를 여기서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잘 안 찾아진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찾아지죠. 그죠? 왜냐면 얼마야? 여기 2베타고 여기 2알파고 90도니까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2분의 파이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4분의 파이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쉽게 찾는다. 근데 알파 빼기 베타는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어쨌거나 중심하고 연결을 했지. 내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접점하고 연결을 하면 요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 합동인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랑 너랑 합동 이렇게 되어 있는다고. 그래서 이런 변의 길이들이 서로 같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구해? 요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를 더하고 얘를 빼주시면 얘를 빼면 요거 없어지고 요 부분 없어지니까 요 두 개 남죠. 즉 두 개 더한 25에서 5를 뺀 20인데 그럼 여기가 10이 됩니다. 10. 이만큼이 10이에요. 너가 10이면 나머지는 다 구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얘를 구해놨으니 근데 너도 2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구해지냐면 이만큼 삼각형에 대한 값이 다 구해지겠죠. 기왕이면 여전히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해서 걔를 코사인 공식에 넣지 않고 뭘 이용하겠니? 탄젠트를 이용해야 사람이야. 사인 코사인 이용은 사람 아니야. 3, 2, 5, 1. 그래서 이렇게 탄젠트 알파는 5분의 1 탄젠트 베타는 얼마? 3분의 2. 이 둘을 가지고 누굴 구한다고?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낸다고. 얘를 구하고 나면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오겠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이기도 하지. 넘어가도 되지? 물론 사인 코사인 구했어도 뭐 나쁘진 않아. 조금 나쁜데 조금 나빠. 8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맛있지 않나요? 자, 단위 원이 있고요. 2, 루트 3이 있습니다. 접선 쇽쇽 걷고 우리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고 싶대. 그럼 내가 탄젠트 알파도 구하고 탄젠트 베타도 구하고 각각 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지금 2, 루트 3이라는 점을 지나는 그 두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예요. 맞죠? 그 두 접선의 기울기에 나는 뭐랑 뭐만 알면 될까? 둘의 각각을 다 알아야 돼? 아니야. 덧셈 정리에서는 탄젠트끼리 뭐 한 거랑 뭐 한 것만 알면 돼? 서로 곱한 것과 합한 것만 알면 돼. 그게 M1과 M2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의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M1, M2라고 부르면 자 쓰세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1 마이너스 M1, M2 분의 M1 더하기 M2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얘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M1, M2가 구해지면야 좋겠지. 근데 구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구해지지 않더라도 상관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랑 누가 접하는 거냐면 y는 기울기 m으로 잡아놓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과 단위원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1이 된다는 걸 알아요. 즉 공식상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루트 3이 1이라는 걸 알고 넘겨서 양변 제곱하시면 4m제곱 마이너스 2루트 3 m 더하기 3은 m제곱 더하기 1이 나옵니다. 딱 봐도 인수분해할 필요가 삼각함수의 극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그 세 개의 공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하나가 있고 걔를 가지고 나머지 두 가지가 파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맘대로 굴러갔어. 다시 졸면로 오는 거야. 자, 리미트. 아니, 다시 졸면로 온다고. 아, 그래? 그럼 일로 오세요. 자진납세라 부르죠. 자진납세. 자. 자, 요건데 요거에 대한 증명을 좀 해줄게. 봐봐. 우리가 원이 있고 이렇게 각도 세타. 다음에 자 선생님이 O 뭐가 A 쇠발이 H 요가 B 뭐 C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부채꼴의 넓이 있죠. OAC. 부채꼴 넓이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놓이게 되냐면 삼각형 OAH와 삼각형 OBC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넓이가 요거보다는 얘가 좀 크고 얘보다는 얘가 좀 크고 그죠? 이렇게 이거 단위 원에서의 상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나머지를 다 이용을 해서 잘 표현을 해봅시다. 부채꼴의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r제곱 세타기 때문에 2분의 1 세타가 나오겠죠. 얘는 뭐가 나오겠어? 밑변이. 밑변은 코사인 세타. 높이가 사인 세타 나와요. 2분의 1 사인 코사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밑변이 1이고 이 높이가 얼마더라? 얘가 1이면 얼마예요? 뭐라고 불러 이거를? 탄젠트 세타라고 불러요. 탄젠트 세타입니다. 짠.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2분의 1 다 날려주시고 얘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양변을 세타로 나눠줄게요. 그럼 여기서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1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맞아요? 요거에서 이쪽은 넘어가면 코사인 세타보다는 크다가 나옵니다. 맞나요? 코사인 이쪽으로 곱해주고 세타를 나눴어. 그지? 자, 이제 극한을 0으로 보냅니다. 짠. 극한을 보내시게 되면 없던 등호가 생기죠. 그리고 얘는 극한이 1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너도 1이고 너도 1이다. 끝. 자, 증명은 이 정도고 증명보다는 늘 말하지만 공식을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구조를 보세요. 어쨌거나 어떤 일정한 값이 0으로 갔을 때 사인 안에 들어간 것과 분모가 서로 같게 되면 1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겠죠. 사인 2x제곱 나누기 4x제곱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지. 너랑 똑같은 거를 밑에다가 써주시고 다시 나눠주시고 이 짓을 지난 시간에 지수로그 극한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던 작업입니다. 맞아요? 지난 시간 과제랑 테스트가 괜찮았으면 이건 특별히 이제 어려울 게 없다고. 그거랑 동일한 논리라고. 자, 그래서 가장 기본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에서 나머지 두 개가 파생이 돼요. 요게 첫 번째 얘를 기억하시고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예요. 어차피 탄젠트라는 함수는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그지? 이렇게 생겼거든. 그렇다는 거는 x 사인 x 코사인 x
분의 1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1로 간다며. 근데 얘는 원래 1이잖아. 코사인 0은 1이니까. 1로 가고 1로 가니까 너도 똑같이 1로 가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x분의 사인 x, x분의 탄젠트 x.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코사인은 빼놓을 수 없죠.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나누기 x제곱이 2분의 1로 갑니다. 세 번째 공식이 여러분 입장에서 외우기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자, 1 빼기 코사인 x지. 얘를 사인에 대한 형태로 바꾸려면 여러분이 뭘로 바꾸셔야 되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형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쟤를 이용을 하려면 1번을 이용해서 나머지 증명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요게 되려면 분자분모에 뭘 곱하면 되겠니? 1 더하기 코사인을 곱해야 되겠지, 그지? 즉 분자분모 1 더하기 코사인을 곱해 주시면 얘가 이제 뭘로 나오냐면 분의 1 빼기 코사인 대신에 사인 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어디로 가 있어? x분의 사인 x 전체의 제곱인 거니까 x분의 사인 x는 1로 간다고 그랬으니 너도 1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 2로 간다고. 2분의 1로 간다고. 이 세 가지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말고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x 마이너스 1 나누기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럼 얘는 극한값이 2분의 1이겠니? 아니겠지. 뭐겠니?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왜냐면 1에서 뺀 게 아니라 코사인에서 1을 뺀 거니까 너의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그죠? 너의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얘는 극한이 뭐겠니? 뭐가 돼야 되니? 얘랑 얘의 관계를 잘 봐. 뭘 하면 이게 되는 거야? 저기다가 x를 곱하는 거잖아. 아니야? 너 곱하기 x가 너야? 근데 x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0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x 곱하고 여기는 0을 곱해서 0으로 간다고. 애들이 또 이거 2분의 1 써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겠지. 정확히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 실수입니다. 정확히 1 코사인 x는 켤레를 곱해서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사실은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분모에 x 제곱이 필요해요. x 제곱이 아니라 x가 들어오면 이 부분은 그냥 극한이 0으로 가고 1 빼기 코사인이 양수기 때문에 값이 양수가 나오는데 코사인 빼기 1은 음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됐죠? 이거 가지고 이제 몇 개 하면 돼. 자,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여러분에게 사인 코사인의 도함수를 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인 함수를 구해드릴 테니까 코사인 함수는 여러분이 한번 해봅니다. 한 번 정도는 내 스스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사인 x의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무조건 뭘 가지고 가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간다고. 도함수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극한의 형태였죠. 써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h분의 사인에다가 누가 들어가냐면 x 더하기 h가 들어가고 빼기 사인 x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는 덧셈 정리를 알아야 되고 삼각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 둘을 가지고 도함수를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뭘 쓰겠니?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쓴다고. 이걸 쪼개야 된다고. 이게 뭐라고? 사코코사 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뭐야?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h. 얘가 요게 되는 걸 모르면 아예 진행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사인 x 여기 있죠? 사인 x 있죠? 묶을 수 있지. 즉 사인 x로 묶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맞아? 그 다음에 뒤에는 코사인 x 남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따로 뺐어. 이렇게
이거 괜찮아? 왜냐면 얘가 얼마니까. 정의상 얼마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1이라고 했잖아. x분의 sin x 1이라고. h분의 sin h 0으로 하면 1이라고. 0분의 sin 0은 1이라고. 자, 근데 요거 h 0으로 간 거. 이거 어디로 가게? 1로 간다고?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그랬죠. 왜? 아, 방금, 야, 몇 분 전에 했어. 마이너스 붙여도 0이야.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0이야. 날라가. 뭐가 남아? 따단.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코사인 해보세요. 코사인도 한번 해봐. 해봐야 돼. 한 번쯤은 내가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나머지 뒤에 미분법 할 때도 조금씩 해볼 거야. 목세 미분법 이런 것도 다 증명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요. 수투에서 고배 미분법도 정확히 이런 식으로 증명했어. 그냥. 크게 두 가지야. 덧셈 정리를 활용한다. 삼각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줄 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했어? 정리했어? 나? 나와? 막혔어? 아직 극한 계산하는 게 아직 연습을 별로 안 해서 극한 계산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덧셈 정리 공식에 때려 넣으세요. 어차피 코사인 x 플러스 h 덧셈 정리 공식은 위에 졸라 써 있어. 왜 덧셈 정리 공식 써 있잖아. 여기다 갖다 넣으라고. a 대신에 a, 알파 대신에 x 넣고 베타 대신에 h 넣고 그럼 코코마사사 나온다고.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근데 코사인 x를 빼지. 그러니까 또 뭐 하겠어? 코사인 x로 묶겠지. 똑같아요. 똑같아. 갑자기 비 개 많이 오죠? 야, 진짜 많이 온다. 어차피 그 다음 너네 수업이기 때문에. 자,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냐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바꾼다고. 근데 코사인 x를 뺐으니까 여기서 하나가 빼집니다. 맞죠? 그리고 각각을 h로 나눠주세요. 식 써볼게요. 참고로 x에 대한 부분은 h에 관한 극한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코사인 x는 따로 써주시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시원하게 온다.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사인 h. 자, 방금하고 완벽히 같죠?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도 그러니까 없어지고 이 부분이 1로 가죠? 그러니까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남습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뭘 외우셔야 되냐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뭐라고 그랬지 내가? 코탄젠트,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코시컨트 미분하면 또 마이너스의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리고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 거기까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나름의
그 외우는 방식을 좀 설명을 해줄게. 외우는 방식이 있어요. 자, 문제 좀 볼까요? 이거 참고로 탄젠트도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도 코사인 분의 사인 써가지고 쓴 다음에 통분해갖고 동일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탄젠트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볼 때 목세 미분법 같은 걸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탄젠트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다. 탄젠트 미분하는 거 내가 냈나? 아마 안 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탄젠트 미분하는 거 없을 거예요 문제. 혹시 문제 풀다가 탄젠트 미분할 일 있으면 하지 마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뺐던 것 같은데. 자, 보자. 9번 보자.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파트는 요새는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고 원래 요 도형에 활용되는 정확히 16번 잠깐 보시면 16번과 같은 종류의 문제들이 이제 킬러 정도 난이도로 나왔었어서 원래는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가르쳤었는데 이제 요새는 수능에서 많이 배제되는 추세라서 그냥 가볍게 맛이나 보라고 한 문제 딱 넣습니다. 이게 좀 맵거든. 얘네가 문제가 매워요. 그래서 많이 안 넣었어요. 여러분 봅시다.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사인 2x 분의 사인 5x 마이너스 사인 x.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탄젠트 사인 덧셈 정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인 거라서 그냥 분자분모 x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x분의 사인 x는 1이거든? x분의 사인 2x는 어디로 갈까? 당연히 2로 가겠죠. 왜? 원래 2x니까 너도 2x가 돼야 되거든. 1을 곱해줘야 되잖아. 이만큼 1인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항상 ax분의 사인 bx는 a분의 b꼴이에요. 뭐랑 똑같아? ax분의 ln 1 더하기 bx도 a분의 b꼴이었죠. 그지? 혹은 ax분의 2의 bx승 마이너스 1도 a분의 b꼴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a분의 b꼴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뭐야? 2분의 5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가 나오죠. 그죠? 5 빼기 1, 5 빼기 1. 2분의 4. 자, 밑에 10번. 탄젠트 하고 조금 복잡한데 어차피 우리는 이런 종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요 각도 안에 부분은 맞출 수가 없으니 각도 안에 있는 거를 분모에다 일단 써주세요. 써놓고 다시 나눠주면 된다고 했지. 어떻게 쓴다고? 얘를 일단은 분모에다 그대로 갖다 써. 이렇게. 얘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 놓고 이 부분에 원래 있던 거인 3x 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랑 얘는 원래 없던 거니까 너를 분모에다가 이렇게. 즉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무엇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문제인 거냐면 요거 극한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수 극한인 거죠. 이 부분은 형태를 맞췄으니까 1로 수렴한다고. 마이너스 1분의 1이라서 답은 마일이 된다고. 이렇게. 요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x분의 1을 치환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x분의 1을 치환을 해서 얘가 0으로 왜 뭐가 이거? 예? x 0으로 가자. 최저차의 계수비 마이너스 1. 자, 11번. 가끔 이것도 나오긴 해. 무한대 얘기하니까 잠깐 설명해 줄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sin x. 너네 이거 본 적 있니? 이것도 휘문고인가? 중동고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낸 적이 있어요. 수투 시험에. 이걸 갑자기 낸 거야. 뭐겠니? 뭐겠어 이건.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분모는 무한대로 가잖아.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 이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너분의 너니까 어디로 가 있어? 0으로 가요. 이거는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 이용해서 푸는. 애들이 이제 x분의 sin x 이거 무한대로 보내도 1이라고 하고 자신 있게 쓰거든? 기가 막혀요. 자, 아무튼 무한대로 가면 그냥 0으로 간다. 자, 11번. x분의 1을 치환을 할게요. x분의 1이라는 거를 뭐라고 넣을까? 세타라고 넣을까? 세타는 0으로. 0 플러스로 보내든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x제곱이 뭘로 바뀌냐면 이제
세타분의 1로 바뀌죠. 즉 세타 제곱분의 A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맞아요? 너가 B라는 수렴값을 갖는데 일단은 A는 손쉽게 정해집니다.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데 수렴값을 가지니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갖다 대입해 보니까 너가 1이니 A도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A는 1입니다. 자, 요거를 구하고 나면은 요거 극한만 계산하시면 되죠. 항상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 너의 절반에 아니지 너의 제곱이 여기로 들어오면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즉 여기다가 4를 곱하고 4를 곱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자, 항상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너의 제곱이 여기로 들어와요. 아까 1 빼기 코사인 x 나누기 x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지? 여기가 코사인 2세타니까 너도 2세타의 제곱이 들어와야 돼요. 2세타를 통으로 제곱한 게 들어와야 돼요. 그냥 2세타 제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2세타 전체 제곱인 4세타 제곱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죠? 그럼 구조를 맞췄으니 이만큼의 극한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내가? 맨날 1이었는데 너는 독특하게 2분의 1이고 앞에 4가 곱해져 있으니 B는 2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요? 넘어갑니다. 1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여러분이 극한에 대한 연산을 할 때는 항상 기본 극한식을 생각을 하시고 그 식의 형태로 주어진 것을 변형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9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냥 푼 게 아니라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서 x분의 sin ax라는 것의 극한의 형태를 이용을 했지, 그지? 당연히 너도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 분자 분모를 어떻게 하겠어? 뭘로 바꾸겠어? x 제곱으로 나눠주겠지. 왜? 얘는 sin 제곱이니까. 맞아? 얘는 x제곱으로 나누고 x제곱으로 나왔다는 x를 두 번을 나눈 거잖아. x 여기 한 개 주고 여기 한 개 주고 이렇게 된다고. 그지? 얼마야? 1, 2, 1, 2분의 1. 이쪽은 사실 나중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르릉. 넘어가서 13번 한번 계산해 볼까요? 13번 해볼게요. 오늘 문제수 많지 않을걸? 내가 많이 안 넣었던 걸 기억하는데 미분 한 22번까지밖에 없지. 아, 니네가 이쪽 졸라 못하거든. 근데 또 신기하게 숙제를 적게 내주면 그마저도 다 안 해와요. 많이 내주면 또 많다고 안 해오고 적게 내주면 적은 것에서도 일부를 안 해옵니다. 약간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 쪼개지 말고 빨리 풀어, 이씨. 미적분 잘하자. 2학기 때 미적분 공부도 좀 해라. 고3 때 미적분 다 까먹었어요. 이질하지 말고. 반드시 있는 일이라니까, 반드시. 이 중에서 고3 때 딱 공부 안 하고 전범위 딱 시험 봤을 때 너네 몇 개나 풀 것 같아? 쌤 B만 놓고 풀어도 내가 봤을 때는 10점 맞는, 20개 중에 10개 맞는 사람 반도 안 돼, 여기. 장담하는데. 손모가지 걸 수 있어. 또 외파리 만들려고 존나 공부하겠죠. 미적은 센 B가 어려워. 센 B가 어려워. 혹시라도 하는 얘기인데 막 미적분 공부하면서 센을 사다가 센을 병행을 해서 집에서 혼자 센 B를 풀어보겠다. 개소리 하지 말고 숙제나 하세요. 제발 풀지 마. 제발 풀지 마. 아유, 풀지 마. 그냥 숙제나 하세요. 그거 할 시간에 저희 과탐 뭐 있다고 하세요. 뭐 모레했어 아무튼. 굳이 뭐 센 B 상난이도 뭐 이런 거 막 허덕대고 그러지 말고. 미적은 그 정도만 돼도 어렵다니까. 미적은 정확히 센 A도 너네가 틀리는 과목이에요. 센 A를.
근데 보통 센 A라는 거는 살면서 틀리기 어렵거든? 그렇죠. 뭔가를 처음 배워도 센 A는 틀리기 어려워. 그냥 개념만 들어도 센 A는 풀만해. 거의. 진짜 막 특이한 단어는 아니고선 막 로그 처음 배우고 막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근데 미적은 센 A를 니네가 많이 틀려요. 공식이 많거든. 자, 해보겠습니다. 다음 fx가 밑줄 x는 2분의 파이에서 연속성에 대한 얘기네. 2분의 파이로 보내서 각각 극한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보니까 x를 2분의 파이로 각각 두 가지를 보낼 건데 하나는 2분의 파이에서의 좌극한, 그때는 함수를 위의 함수에다 넣겠죠. 2에 x 빼기 파이 분의 a 코사인 x. 자, 이렇게 되고 얘는 밑에 함수에다 넣겠지. 여기다 쓸까? 2분의 파이에 우극한 x분의 sin x. 자, 근데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애시 당초에 x를 2분의 파이로 보냈을 때 분모가 2분의 파이로 가지. 분자는 1로 가지. 그렇기 때문에 값이 뭐가 나오냐면 파이분의 2라는 그냥 수렴값이 나와요. 얘는 부정형 극한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갖다 대입해서 그냥 사칙 연산하는 종류고, 얘 같은 경우가 부정형이죠. 왜냐하면 분모가 0으로 가지.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도 0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배운 형태 같지가 않은 거야. 크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덧셈 정리를 가지고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덧셈 정리 말고 그냥 각변환을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각변환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치환 후 각변환, 혹은 뭐가 가능하겠니? 0분의 0꼴은 미분계수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각변환 하는 걸 먼저 보여줄게. 각변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x-2분의 파이를 어떤 특정한 각, 뭐 t라고 놓을까? 자, 이렇게 t라고 놓으면 t는 이제 현재 어디로 가는 각도냐면 0으로 가는 각도예요. 그죠? 0으로 가는 각도이고, 그러면 리미트 t가 0 마이너스가 될 텐데 분모는 2t가 되고, 분자가 뭐가 되냐면 a. 자,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t 더하기 2분의 파이지, 그지?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각변환하면 뭘로 바뀌어요? 일단 사인으로 바뀌고 2, 4분면이니까 예각으로 간주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사인 t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근데 t분의 사인 t가 1이 되면 즉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고. 짠. 요게 각변환을 이용한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미분을 이용한 방식은 뭐냐? 얘는 이거 자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냐면 x 빼기 2분의 파이 분의 코사인 x에다가 곱하기 2분의 a가 됐다라고 볼 거야. 그리고 여기서 x를 2분의 파이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이것이 정확하게 뭐냐면 코사인을 미분을 하고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2분의 파이를 대입한, 즉 코사인 x의 2분의 파이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의 형태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맞아? f'a가 이거잖아. fx 빼기 fa 나누기 x 빼기 a 이거잖아.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코사인은 미분하고 2분의 파이를 넣은 거라고. 코사인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그랬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와요. 사인은 마이너스가 없고 미분하면, 코사인은 미분한 마이너스가 붙어요. 다음 시간에 대한 스포지만 참고로 삼각함수는 앞에 c가 붙으면 미분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요. c가 없으면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없고, 그래서 코사인은 c로 시작하기 때문에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어요.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어요. 이런 식이야.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sin x야.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갖다가 여기다 곱하시면 그게 얘랑 똑같죠. 자, 익숙해지면 당연히 이 방식이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해요. 무슨 말, 이걸 왜 굳이 설명을 하냐면, 봐봐. 만약 이렇게 돼 있어. 너가 3분의 파이야. 코사인
뭐 할까? 자, 이렇게 돼 있어.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 일단은 B는 손쉽게 2분의 1 A가 나와. 왜냐면 0 들어가면 0이고 너 2분의 1이니까. 그지? 그럼 또 이걸 치환을 해. 그럼 X가 뭘로 바뀌어? X는 뭘로 바뀌어 있어? T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지.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3분의 파이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 덧셈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 덧셈 정리 졸라 귀찮잖아. 어떻게 하겠어? 그냥 미분해서 이렇게 뚝딱. 훨씬 낫다고. 근데 어디까지나 언제만? 미분이 용이한 함수일 때만. 이 부분이 복잡해진다고. 그러면 그냥 극한식으로 가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더 낫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얘만 가르치겠지. 이거 왜 가르치겠니? 근데 어떨 때는 극한대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4번 한번 볼까요?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딱 봐도 분모가 x제곱이면 딱 봐도 분자에 1 빼기 코사인 x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인수에. 왠지 그래. 내 예감이 그래. 코사인이 딱 코사인 자리에 1 들어가면 0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부터 그냥 코사인 x 빼기 1 코사인 x 플러스 아니지? 2 코사인 아닌가? 이거 하면 딱 맞지 않니? 이거 하면 딱 맞죠? 나누기 x제곱이라는 거야. 자, 이 부분이 뭐라고? 까비. 2분의 1이라고 대답하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깝네요. 대입하면 끝. 넘어갑니다. 15번 유리화해서 하시면 되겠죠? 안 풀게요. 16번 봅시다. 16번 한 번만 해볼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 많이 남았네. 천천히 해도 되겠다. 비가 오네. 아이고, 허리야. 비가 와서 허리가 아프구나. 그렇대. 이게 왜 그럴까? 그 대기압이 낮아지면서 그 허리가 아픈 거는 약간 그 디스크가 탈출, 그 체내 압력보다 외부 압력이 낮아져서 그런 원리겠죠? 응? 원래 디스크가 그거잖아. 위아래 척추가 누르면서 거기 있는 걔를 밖으로 밀어내거든, 살짝. 근데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더 많이 밀어내겠지. 진짜예요? 응. 잠 깼어? 추워? 물에서 배우죠. 응. 네가 안 챙기려고 했는데 엄마가 챙기라고 했다고? 난 거꾸로인 줄 알았어. 네가 챙긴다고 했는데 엄마가 기상청 믿을 거면 챙기지 말라고 했어. 엄마를 탓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보통은 거의 그래요. 한 8, 90% 정도? 물론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엄마가 우산 들고 가라고 했는데 비 안 왔잖아,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안 들고 갔는데 비가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풀어 빨리. 뭘 안 풀려. 세타로 식을 표현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극한을 구하고 2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는 세타로 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주어진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신나게 한 거는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는 법을 몇 가지를 봤고, 이것을 세타로 표현하는 법은 이 단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도형이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조금 난이도가 높게 가면 무엇과 어떤 단원과 결합해서 출제가 되냐면 삼각함수 활용 파트의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까지 얘랑 결합해서 출제를 한다고. 이게 원래 기존의 출제 흐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안 된다고 그래갖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원이죠? F세타가 누구니? A, B의 길이네. 그래. 그러면 너네가 A, B의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만큼이 1이고, 자, A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이만큼이 AB거든? AB를 이대로 표현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OA에서 OB를 빼는 방식으로 가겠죠? 즉 너는 OA 마이너스 OB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OB는 어차피 1이에요. 근데 OA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세타니까. 뭐라고 써야겠어요?
보세요 좀 이걸. 뭐라고 쓰면 돼? 자, 얘는 빗변이라고 불러. 각도는 항상 아래 들어갔을 때 얘는 밑변이라고 불러, 그지? 빗변과 밑변의 관계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뭐다? 뭐다? 코사인이 코사인. 근데 둘의 관계가 코사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OA가 코사인 세타니? 아니지. 왜? 얘보다는 빗변이 더 길거든. 코사인의 절대값은 1보다는 작거든, 기본적으로. 90도를 이제 0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당연히 더 긴 쪽이니까 코사인을 곱할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된다. OA는 코사인 분의 1이라고. 자, 통분. 얼마? 이렇게 나오죠. 분모에 뭐 있어? 세타 제곱 있네. 짠. 이거 얼마라고?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극한이 2분의 1이라고. 넌 뭐라고? 1이라고. 끝. 굉장히 쉽죠. 이런 문제 중에서 아주 기초 생기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수능에는 아예 볼 수 없는 난이도. 그 다음에 남은 6문제가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인데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뭐 하는 거지? 좀 쉬는 시간에 했으면 안 됐을까? 아까부터 소리 났는데 수업 도중에 그걸 한다고? 자, fx는 sin x고요. 너의 도함수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너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fx는 sin x니까 f-a는 sin a죠. 그 다음에 너의 도함수인 f'x는 누구라고?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사인과 코사인 서로 이제 미분되면 서로가 나오는 관계야. 다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을 뿐. 그러니까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a를 대입했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a인 거예요.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a는 그냥 코사인 a랑 같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그대로 사인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어. 너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래.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여러분한테 코사인 A, 사인 A를 서로 더한 거를 물어보고 있잖아. 얘를 가지고 요걸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 어디 나오는 문제야, 이거? 이거 수원 삼각함수 처음 배울 때 나오는 문제잖아. 그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해라. 뭐 코사인 빼기 사인을 가지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해라. 뭘 이용하면 되겠어, 당연히. 양변을 어떻게? 양변을 제곱해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인 거를 이용하시면 요거 그냥 바로 나와요. 마지막에 뭐 알려주고 있어? A가.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 제곱해서 빼고 마지막에 루트가 들어가거든. 아니야? 마지막에 루트가 들어간다고. 뿔마의 판단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각을 뭘 줬어? 범위를 줬지. A가 뭐래? 예각이지. 그러니까 둘 다 뭐야? 코사인 사인 둘 다 양수지. 합도 양수겠지. 이렇게 푼다고. 이거를 만약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로 주면 둘 다 음수고 답이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너네가 그런 부분들을 되게 경시한다고. 넘어간다. 18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생각보다 수원 삼각함수를 해결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상당히. 너무 당연하죠. 수원수투 해야 미적을 하지. 해봐. 얘를 미분을 해서 3분의 1이래. 는 3분의 1. 미분하는 게 되게 쉬워요. 얘를 미분하는 거.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 함수끼리 곱한 거를 미분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지? 기억나니, 민재야? 미분해서 표현하시고 는 3분의 1씩 정리. 정이 미분 안 되니?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 곱하고 앞에 거 곱하고 그리고 서로 더하고 그럼 어떤 모습이 나?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나올걸? 아니야? 당연히 더하기가 아니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그랬어. 헷갈리면 안 돼요. 외워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랑 사인 곱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즉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입니다. 너는 3분의 1 하는 거죠. 자, 요거를 할 건데 여기서 이거를 굳이 또 코사인 제곱 혹은 사인 제곱으로 통일을 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뭐라고 쓸 수 있다? 뭐라고 쓸 수 있어? 아이고. 아직 안 외웠죠? 코사인 배각 공식이었습니다. 코코마사사. 자, 배각 공식이었어요. 너는 3분의 1. 여러분한테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형태에 대한 아직 익숙함이 없어서 그래요. 코사인 2x는 3분의 1 방정식 풀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 기말고사 이런 수원 기말고사 때 나왔던 그런 종류의 문제죠. 자,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파이까지잖아. 그지? 자, x 입장에서 2x 입장에서는 0부터 4파이까지겠죠. 단위원에다 갖다 그려놓고 3분의 1이니까 요거를 t라고 치환을 하면 뭐 세타라고 치환을 하면 너 세타 1 세타 2 두 개 더하면 너에 대한 대칭이죠. 파인데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2파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죠. 세타 3 더하기 세타 4는 2파이에다가 각각이 한 바퀴씩 돌았기 때문에 2파이씩 커집니다. 4파이를 더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싹 더한 8파이가 뭐냐면 세타의 합입니다. 세타의 합은 2x의 합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됐죠? 뭐 그래프 그려서 해도 돼. 넘어갑니다. 19번. 분자분모 뭘로 나눈다? h로 나누겠지? 너 빼기 너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0으로 보내면. fx에 어디서의 미분계수가 나와? 2분의 파이에서의 미분계수 나오고 분자는 똑같은데 파이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와요. 즉 분자분모를 h로 나눠주고 h를 0으로 보내시면 사실 19번은 무엇을 구하라는 것과 동일하냐면 f 프라임 2분의 파이 분의 f 프라임 파이를 구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미분해서 갖다가 때려 넣으면 되잖아. x sin x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뭐 나와?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미분하면 sin x 즉 sin x 나오고요. 뒤에 거 미분 곱하기 앞에 하면 코사인 곱하기 x니까 x 코사인 x 나옵니다. 즉 뭐가 나오냐면 sin x 더하기 x 코사인 x가 나와요.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하고 파이 대입하고 계산하는 거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요거 없어지는 거 보이죠? 요거 1이고 파이 대입하면 네가 없어지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파이 나오나요? 답은 마파이가 나온다. 끝. 20번 풀어보세요. 아 싫어. 아 싫어. 그럴 수 없지. 뭐? 배려? 근데 그래 너 뒤에 수업 없잖아. 아 그래? 까비. 자 빨리 하세요. 풀어봐. 니네가 이거를 풀다 보면 내가 아까 예견한 상황이 나와요. 예견한 어떤 불편함에 마주친다고. 미분 가능성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위아래다가 일단 0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리고 같다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했니 내가? 위아래를 미분해서 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 다음에 사인 파이 x 미분할 줄 알아? 너네? 밑에 있는 x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미분할 줄 알아?
그럼 어떻게 알아봤어? 미분계수의 정의로 풉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못 하겠는데요? 이 지랄 하면 안 된다고. 아, 미분을 씨발 하라는 게 아니야. 미분을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가르친 것만 해. 미분을 하는 게 안 나왔다? 아, 그래? 그러면 미분계수 정의. 이렇게. 정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지랄마 빨리 풀어. 지랄마 진짜. 미적분도 화목방 가고 싶나요? 있겠니? 뭐야 밖에 뭐야? 기웃 뭐야? 식사님인 것 같은데? 준아 문 좀 열어봐. 왜? 민경이 왜? 네? 나가봐. 문 닫아. 빨리 풀어. 헛소리 하지 말고. 이게 나름 되게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입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같고. 근데 왜 딱 막힌다고? 씨발 미분이 안 되는데? 아 그게 아니라고. 미분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미분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도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0에서의 미분 계수만 구하면 돼. 근데 0에서의 미분 계수의 극한의,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정의가 있다고. 미분 계수는 어떻게 구해? 항상 어떻게 구한다? f x 빼기 a를 누구로? x 빼기 a로 나누고 a를 x를 a로 보낸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 그럼 너네 어차피 극한을 배웠단 말이야. 너 간다고? 뭐 왜? 근데 15분 남았는데? 엄마 15분 기다리면 안 돼? 그래? 알았어. 가 그러면. 숙제 좀 해와. 테스트도 풀긴 풀었지, 그지? 아, 들고 가 빨리. 건강 잘 챙기세요. 풀었어? 좀 풀었어? 아, 지랄 말고 풀었어, 미친놈아? 엄마 이 지랄. 엄마 보고 싶게 해줘. 자, 보겠습니다. 아, 다 알려줬다고. 그냥 이제 극한 계산해서 하면 된다고. 자, 위아래다 0을 넣었어요. 0 나오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지 일단. 요게 일단 첫 번째 식이야. 얘는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를 일단 넣자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를 넣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0으로 보내자고.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으로 갈 때가 좌미분계수겠죠. 자, 분모는 x 빼기 0이 들어가고 분자는 요 함수인 사인 파이 x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나가. 방해되니까. 자, 너를 구한다고. 근데 보니까 어때? 파이 x잖아. 파이 x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 부분을 계속 구조를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파이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보자. x 플러스 1분의 알파인데 요거를 알파로 묶으면 요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얘를 0을 빼고 또 x 빼기 0으로 나누고. 이게 어려워. 통분하고 약분하는 거 어렵니? 빼면 뭐 나? 이거 나오지? 약분 되지? 0 들어가면 뭐 나? 마이너스 알파 나오지? 끝났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하려고 했어. 근데 씨발 미분이 안 돼. 아 그래? 무조건 미분계수 정의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넘어갑니다. 자, 21번 보시면 sin x 더하기 코사인 x에 x는 2분의 파이에서의 미분 계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미분을 해서 2분의 파이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게 싫으면
정의를 가지고 푸셔도 돼요. 특히나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x 빼기 2분의 파이를 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x 빼기 2분의 파이를 치환을 해서 사인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미분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너는 sin x가 제곱이 되어 있는 거지? sin x 플러스 코사인 x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하게 이런 부분들을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우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는 있습니다. 자, 너미분 너 더하기 너미분 너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함수끼리 같기 때문에 하나를 미분해서 너에다 곱하고 앞에 2배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f'x 하나는 그대로 일단 써놓고 얘를 미분해서 들어가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지, 그지?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한다.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0이 됩니다. 사인은 다 1이 돼요. 답은 마이너스, 오이? 앞에 2배를 안 했죠? 2가 되겠죠? 답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자, 22번 풀어보세요. 22번 하고 한 5분 일찍 마치자, 그러면. 근데 비 와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비 그친 것 같은데? 뭐지? 그러니까. 어허. 아, 일찍 맞춰주면 버릇돼서 안 되는데. 개돼지처럼 굴려야 되는데. 그래야 정시에 맞춰줘도 존나 감사해 하는데, 애들이. 빠졌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합성함수 미분법 하면 해요. 알려줄까? 이게 있었어, 이거. fx에 n승을 미분을 하면 fx에 n-1승 쓰고 안에 게 미분돼서 곱해지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 합성함수 미분법 할 때 할 거예요. 응? 응? 그렇게 해도 돼. 사실 이 사인 코사인은 사인 2x죠. 사인 2x 미분하면 코사인 2x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2 코사인 2x 나. 근데 코사인 2x에다 2분의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 2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거든. 똑같아요. 삼각함수와 관련된 것들이 되게 나중에 적분 파트도 문제를 보시면 삼각함수랑 관련된 애들이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쓸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아진 거야. 예전에는 뭐밖에 없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밖에 없지.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덧셈 정리도 배웠지. 그 다음에 각변환도 배웠지.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인 것도 배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 fx가 있는데 너는 2x 빼기 파이 코사인 x.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리미트 x를 파이로 보내고요. x 빼기 파이분의 fx 마이너스 f 2파이 마이너스 x.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일단은 이 함수를 좀 관찰을 해봤어. 혹시 뭐 이런 게 뭐 대칭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보니까 얘는 이 함수 자체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x는 2분의 파이, 0에 대해서 맞아요? 이렇게 너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직선이죠. 근데 사실은 얘도 2분의 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거 기억나니? 코사인 함수는 함수값이 0이 될 때 그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같은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함수 전체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점대칭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은 너는 뭐냐면 f
x랑 같아지죠.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fx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2fx가 될 것 같은데 파이로 보내는 거잖아. 근데 파이로 보내면 얘가 0으로 안 가는데? 뭔가 약간 이상한데?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2x 파이 마이너스 x. 아, 구조가 안 맞구나. 2파이 마이너스 x가 2x 마이너스 파이구나. 조금 다르구나. anyway.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뭐 되니? 4파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나오니? 그리고 코사인 이제 뭐야 2파이 마이너스 x인데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x는 코사인 마이너스 x와도 같고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와도 같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코사인 x로 묶으시면 요거에서 얘를 빼시면 돼요. 빼시면 되고 일단 4x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4파이 남나? 자, 이렇게 남거든. 곱하기 코사인 x가 됩니다. 분모에는 x 빼기 파이가 있네요, 마침. 이렇게 되죠? 답은? 이렇게 나온다. 괜찮아요? 넘어가도 되죠? 자, 이 정도 하고 요거 답지 줄 테니까 답지 받으시고 아까 내가 오답 나눠줬니? 오답 안 나눠줬지? 진민이 켜버렸네? 거의. 일단 요거 수업 답지 받으세요. 3개